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 피가 난무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1367년인 공민왕 16년 함경도 함흥에서 태조 이성계와 신의왕후 한씨 사이에 5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방원은 무인 집안 출신답게 호방한 무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서부터 총명한 기질을 보여서 이성계의 기대와 애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성계의 이런 기대 하에 이방원은 한양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또 한양에서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혼인 이야기는 원경왕후 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원은 1383년 17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비록 장원은 아니지만 33명 중 10등으로 급제를 한 것이니 당시 변방에서 온 무식한 무인 집안이라고 이 이성계 집안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자랑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에 이성계는 누구보다도 기뻐했는데요. 이방원의 과거급제 사령장을 받고 이성계는 기뻐서 몇 번이나 읽고 또 읽고 궁궐을 보며 절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방원은 밀직 사대원 자리에 오른 후 22살에 전리사 정랑 자리에 오르며 행정실무 책임자가 됩니다. 1388년 5월 22일 요동정벌에 나섰던 오만의 고려군이 말머리를 돌려 되돌아온 위화도 해군. 이성계의 편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어서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후 이성계는 라이벌이었던 채영 장군을 제거하고 고려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1392년 이방원이 2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신의왕후 한씨가 사망을 해 3년 여막살이를 하게 됩니다. 조선 건국사에서 이성계가 황해도 해주에서 사냥을 하던 중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면서 혁명파가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때 조정은 정몽주를 필두로 한 개혁 세력파와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역성혁명파로 나누어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이성계가 크게 다치면서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정몽주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역성혁명파인 정도전과 조준, 남운, 윤소종, 남재, 조박 등을 제거하려고 하죠. 이렇게 이성계가 몸져 누운 사이 정도전을 비롯한 역성혁명파의 중심 세력들이 귀양지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들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원은 즉시 여막살이를 거두고 아버지에게 달려가게 되죠. 아버지, 병난도에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지금 개경이 난리 났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건재함을 보여주셔야 상황이 수습됩니다. 이방원은 아픈 아버지 이성계를 수레에 태워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성계는 개경에 도착하자마자 내 사람들을 유배 보내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며 항의 편지를 보냈지만 정몽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번이 아니면 이들을 쳐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때 이방원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에게 정몽주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지만 이성계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며 돌아가서 어머니 3년상이나 치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그르쳐질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이방원은 형 이방과 숙부 이화, 매제 이제, 그리고 이방원이 숙부로 부르던 이지란 등을 모아서 정몽주를 제거해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꺼내는데요. 이성계의 명을 존중하던 이지라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하며 정몽주 살해 계획을 강행하기로 했고 조영규, 고여, 이부, 조영무에게 지시를 내리고 살해 장소, 시기 등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1392년 4월 정몽주가 이성계의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이때 이방원은 마지막으로 정몽주에게 하여가를 던지며 의중을 떠보게 되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이리라. 하지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며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하면서 뜻이 변할 리 없음을 말하게 됩니다. 이방원은 결국 조영무 등을 보내서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철퇴로 내리치게 해 그를 살해하게 되죠. 사실 정몽주가 읊었다는 단심가나 그가 선주교에서 사망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하여거와 단심가는 17세기가 되어서야 문헌에 등장을 했고 정몽주 시집에 단심가가 수록된 건 18세기의 일입니다. 그리고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18세기가 되어서야 등장을 하게 되죠. 왕권을 강화해야 하던 시기, 충과 절의를 강조하기 위해 정몽주를 충의 상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의 죽음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로 선주교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여튼 이렇게 정몽주가 이방원의 손에 죽고 상황은 다시 역전되어 이성계의 혁명파가 살아나게 되지만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에게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이성계는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며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최대한 모양 좋게 왕위를 넘겨받아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몽주가 역성혁명파를 칠 때도 꾹 참고 정몽주를 살려둔 것인데요.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정몽주와 이성계는 나란히 걸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이방원은 잘 알고 있었고 이렇게 이방원이 정몽주를 숙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혁명파는 위기를 넘기고 고려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1392년 이성계는 조선의 왕 태조가 됩니다. 이때 이성계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니 후계를 빨리 정해야만 했죠. 1392년 8월 본격적으로 세자를 정하는 문제가 논의됩니다. 태조가 비밀리에 공신인 백응념, 정도전, 조준 등을 불러서 세자 책봉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백응념이 먼저 나서서 적장자를 세우는 것이 도리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성계의 표정이 굳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조준에게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라고 다시 묻게 됩니다. 이에 조준은 세상이 태평하면 적장자를 먼저 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공이 있는 일을 먼저 하오니 원컨대 다시 3번 생각하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 잡음 끝에 퇴자가 된 것은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막내 아들 11살짜리 꼬마 방석이었습니다. 태조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신덕왕후 강씨의 내조를 저버릴 수 없었을 것이고 당시 중전이 된 이도 신덕왕후이니 그녀의 자식을 세자로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대신들 입장에서도 어린 방석을 태자로 앉혀두고 재상이 국정을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으니 이런 결정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신의왕후 한씨의 6 형제들은 나름 조선 개국에 일조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신자리 하나도 받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원 역시 개국공신에서 제외되었는데 개국공신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모두 52명이 확정되었지만 이방원과 그의 형제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었죠.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 세자 책봉 논의에서도 배제되면서 순식간에 그의 입지가 바닥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이방원은 군 작호를 받아 정한군에 봉해지지만 정작 실권에서도 점점 배제됩니다. 앞서 이방원은 개국 초기에 아버지 이성계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그의 사병이자 당시 조선 최강의 군사 집단이었던 가별초를 하사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세자 책봉이 이루어지기 얼마 전 선조의 능실에 제사를 지내고 능호를 지으라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명을 받고 동북면으로 떠났는데요. 그 사이에 이성계는 여러 왕자들과 공신들을 각 도의 절제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방번에게 동북면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방원은 어쩔 수 없이 이복 동생인 이방번에게 자신의 가별초를 넘겨주어야만 했죠. 당시 조정은 정도전, 조준, 남은 등 태조 이성계의 핵심 측근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고 조선의 개국을 함께한 공신들이라도 권력에서 밀려나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들의 분노도 매우 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은 당연히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조선 건국에 기여한 공이 제일 크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불만 세력이 모이게 되었으니 반정도전 세력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이방원과 이방원의 장인어른 민재였습니다. 그리고 태조의 이복동생 이화와 종친들,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들, 그리고 하륜을 비롯한 비주류 인사들이 정한군 이방원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민재는 사위에게 역술, 풍수지리, 관상 등의 재능이 있던 하륜을 소개시켜 주는데요. 평생에 걸쳐 그에게 도움을 주는 귀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화는 이방원의 1급 참모 역할을 충분히 했으며 이성계의 이복 형제 이지란도 이방원을 지원했고 정몽주를 죽이는 데 함께했던 조영무도 충실한 신복이 됩니다.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중국 대륙의 명나라와 심각한 외교 마찰을 겪고 있었는데요. 당시 명나라의 황제였던 태조 주원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틈만 나면 시비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이염이라는 사람은 꿇은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원장에게 거의 죽을 때까지 맞아서 돌아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1394년 4월이 되자 주원장이 이번에는 조선인들이 배를 타고 넘어와 명나라의 연해 지방을 노략질한 사건이 있으므로 이성계의 장남이나 차남이 범인을 직접 잡아오라는 요구를 해왔는데요. 태조는 이방원을 명해 보내기로 합니다. 6월 1일 태조가 이방원을 불러 명해 가줄 것을 부탁하는데요. 이방원 입장에서는 무척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이런 마음을 누르고 사직의 큰 뜻을 위해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태조가 눈물을 글썽이며 너의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만리의 먼 길을 탈 없이 갔다가 올 수 있겠는가? 하며 다정한 말을 건네며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 순간만은 먼 길을 보내야 하는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인 것이죠. 일이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이방원은 사신단을 이끌고 명나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방원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했던지 얼음장 같던 주원장의 마음을 녹였고 양국은 사신왕래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방원은 이 일을 계기로 세력 확장의 날개를 달게 되죠. 여전히 정권은 정도전을 비롯 남은 조준 등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된 왕실 종친들과 다른 무신 출신들의 공신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원은 이들과 은밀히 접촉하며 세력을 더 모으게 됩니다. 그런 와중 표전문 사건이 터지면서 정도전이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조선 건국 초기 명나라에 보낸 표전문의 글귀가 예의에 어긋났다며 명에서 트집을 잡아 표전문을 쓴 정도전을 명으로 보내라는 말을 하지만 정도전을 보내면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을 보내지 않고 명나라에 김약강, 노인도, 정총 등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해 명나라에 붙잡혔던 사신들이 처형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신덕왕후 강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상복을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도전이 작성했다는 그 명나라 황제에게 바치는 표전문은 명나라에게 조선은 속국임을 맹세하고 명나라 황제를 친송하는 내용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주원장은 자신이 과거 도적과 승려였던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광, 승, 적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도둑, 적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칙자도 쓰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도둑, 도자와 발음이 같아서 도자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스님, 승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생자도 금지했는데 표전문에 이 생자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명은 계속해서 정도전을 보내라는 요구를 하는데요.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이 병에 걸렸다, 또 나이가 많다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명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한때 정도전은 공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정도전은 자신을 밀어내는 명을 경계하게 되고 친명 정책의 노선을 바꾸어 반명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승인을 얻어 1397년 6월 14일 요동정벌론을 공식화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이 요동정벌 계획은 꼭 요동정벌을 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관료주의에 가장 위협이 되는 이방원과 그 형제들을 무력화할 목적이 더 강했으니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병학파를 단행합니다. 이것은 왕 이외의 종친들이 소유하던 개인 병력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는 제도였죠. 1398년인 태조 7년 정도전은 진법 훈련 강화를 명분으로 각 왕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병 혁파와 무기 반납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방원의 사병들은 정도전의 명을 거역하고 훈련에 나가지 않는데요. 정도전은 이방원의 사병들이 진법 훈련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회초리로 때렸고 이는 이방원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가져다 주죠.
정도전은 이방원의 수족을 잘라낼 생각을 했고 하류는 정도전에 의해 좌천되어 충청도 관찰사로 제수되어 충청도 진천으로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 안산군수 이숙번을 이방원에게 소개시켜주면서 만약 일이 생기면 자신을 급히 부를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충청도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며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